한 가해자 또 하나 있죠. 김해의 한 수입차 판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해고당한 그 관련해서 취재 영상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본인은 연락 자체가 안 되고 오늘 출근 안 한 상황이고요. 아예 없는 번호로 뜨고 카톡이나 관련된 부분들은 싹 다 차단된 상태인 상황이라서 저희도 어제 오후 11시 정도 다 파악할 거 다 파악했고 방금 전에 오전 중으로 해서 해고 조치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외제차 전시장에서 근무한다고 했고 호화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곧바로 해고가 됐는데 본인한테 확인하니까 맞다. 그래서 해고했다. 뭐 이 절차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본인한테 맞다 그래서 해고하고 말하고 해고하고 안 하고는 뭐 당사자끼리 합의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거는 문제가 우리는 시원해요. 그 당시에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근데 저렇게 신상을 공개를 하고 뭔가 이렇게 누리꾼들의 어떤 비난이 쏟아지니까 해고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러면은 또 이게 비난이 잠잠해지면 또 다시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제도 장치가 완비가 되지 못하고 그 당시에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2차 피해에 대한 감성이 없었기 때문에 사건이 여기까지 불거진 다음에 누리꾼들이 들끓으니까 공개를 해서 해고를 하고 그다음에 잠잠해지면 또 재취업을 하고 묻어가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정말 저는 이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저게 사건이 불거진 게 2004년이었거든요. 20년 전입니다. 예, 20년 전에 그 다음에 이게 성범죄 같은 경우에 친고죄가 폐지되는 데가 최종 폐지되는 게 10년이 걸렸어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사회 논의를 모아서 그때그때 빨리빨리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묵혀 있다가 묽어지면은 한창 쌓여 있다가 나중에 해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는 결국에 이런 성범죄 피해자 같은 분도 생겨가지고는 그분은 지금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수영 교수께 직접 나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화면이 나올 텐데 저하고 같이 보실까요? 일단 유명 맛집에 철거까지 이르게 한 저 해당 가해자 통칭해서 첫 번째 이제 폭로가 된 A 씨라고 하면 따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빠가 벌어준 돈이나 쓰면 살아라. 운동화가 관리하면서 아빠 등골 빼물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부성애를 공개한 이제 과거에 본인 전력과는 좀 상반된 글을 올렸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글쎄 뭐 딸이 뒤늦게 생겨서 그래서 딸에 대한 이제 염려 때문에 저렇게 부성애가 담긴 글을 올렸다. 충분히 뭐 이해를 할 수도 있는 일인데 문제는 저 글을 올린 사람이 예컨대 지금 뭐 20년 전에 터무니없는 일로 그야말로 어린 여자아이 중학생이었습니다. 당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가해자라고 생각하면 저 글이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뭐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제일 눈여겨볼 부분은 건강이라는 얘기였어요. 사실은 건강을 유지하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로도 심지어 해석이 돼서 예컨대 여자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실은 본인이 몸소 체험을 하지 않고 저렇게까지 이제 뭐 애답게 글을 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딸은 그야말로 뭐 아주 보호를 잘 해주겠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한 20년 전 행위는 남의 딸에 대하여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반성이 있는 사람 같지 않은 글이 이제 그야말로 공분을 사고 있는 거죠. 이게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그 해당 사건 바로 이듬해 썼던 한 가해자의 글도 재소환이 됐어요. 억울하게 소년원 다녀왔다. 우리만 크게 다 뒤집었었다. 저희 44명만 안다. 뭐 이런 취지 얘기.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에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그 사건.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10명만 재판에 넘겼고요. 그 이들조차도 소년부로 송치가 돼서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았다. 44명 가운데 단 한 명도 전과가 남지 않았다. 이 부분이 지금 재소환돼서 가장 공분을 사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적 제재가 이렇게 횡행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서 온당하고 합당한 응분의 처벌을 받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예. 결국에는 공분이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을 갖는 부분은 이게 보호 처분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온당한 처분이었냐, 이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없느냐, 이 부분에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뭐 아이들이 기소가 10명이 돼서 형사 절차로 넘겨졌다가 뭐 소년부로 송치가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요. 지금 공소권 없음으로 피해자 아버지와 13명이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예. 이게 그때 당시 강간죄가 친고죄였거든요. 그래서 합의를 통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나온 것 같은데 아하. 이렇게 여러 명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도 비친고죄였던 특수강간이 왜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것인지, 그러니까 일부에는 적용이 됐을 수도 있지만 이 13명은 정말 이 특수강간의 이 범죄자로 볼 수 없을 만한 어떤 그런 사정이 있었던 건지 이것도 좀 의문이고요. 예. 더 나아가서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이 친권자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대리해서 진정한 피해자는 합의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거를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렇지만 이 부분이 확인이 제대로 됐는지 저는 이게 굉장히 의문이거든요. 예.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지현 변호사님, 그런데 이게 현직 경찰에도 불똥이 튀었다. 이것 또한 확대 재생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당시에 이제 경남 모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이제 경찰이라 그래요. 근데 가해자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이게 영화 항공주라고 해가지고는 그 지금 사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나온 영화도 제가 봤는데요. 근데 그 당시에 분위기가 사실 그랬던 건 맞아요. 성범죄에서 피해자다움을 강조를 했어요. 왜 옷을 야하게 입었던 건 아니냐? 왜 너만 피해자가 됐다고 생각한 건 아니냐? 왜 전체 분위기를 이렇게 흐리게 하냐? 이런 식으로 피해자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는 맞고, 이게 좀 더 어떤 경찰의 수사 과정이나 그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그 2차 피해에 대한 그 경각심이 생긴 게 안희정 사건 때부터였어요. 예. 여성이 이렇게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저항할 수 없는 위력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제가 저 경찰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은 그 당시에 분위기가 이랬고 법적 제도 자체도 합의가 있으면은 그냥 뭐 소년부로 송치를 하거나 그냥 아예 기소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저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그 어떤 피해 여성의 그런 신원도 경찰을 통해서 나간 적이 있다 그래요. 그 동네 경찰들이 앉아가지고는 이번에 우리 동네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 알아, 이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지금은 물론 분위기가 다르겠지만은 저 경찰을 비롯해가지고는 수사기관 내에서 어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그런 조치가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이수영 교수님. 지금 사회적 공분의 핵심은, 아니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 당시에 제대로 된 단죄도 받지 않았던 집단 성폭행 44명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고, 이게 무섭고 너무 섬뜩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처벌을 지금이라도 받아야 된다, 이런 거 같은데, 정서가.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누가 어떤 권리로 이 유튜버가 폭로를 하느냐, 이 부분은 좀 다른 차원 같아요. 글쎄, 이제 일단 공분을 일으키고 있고, 저 가해자들이 아주 엄벌을 받아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던 20년 전에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에 뭐 빈틈은 틀림없이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밑도 끝도 없이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이들의 44명의 개인정보를 어디다가 확보를 해놨다가 예. 지금 하나하나씩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다 이제 까서 일종의 사적 복수를 대행을 하겠다. 나는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하는 주장이란 말이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 44명의 신원 외에, 그리고는 지금 사적 제재를 하겠다고 나선 유튜버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일을 또 뭐 따라서 할 수는 없겠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44명만 가해자가 아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여 명 되는 사람이 수사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 그 미성년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44명에는 속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또 문제시하기 위해 가지고 예. 또 다른 유튜버가 그 사람들의 신상을 또 깔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파장, 다른 피해가 또 발생하면 억울한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거를 이 사적 제재를, 이게 사실은
공기관에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개인이 나서서 이렇게 하는 사회적 현상이 이게 지금 정상적이냐. 예. 제가 볼 때는 정말 사법제도에 종사하시는 대부분의 이제 어떤 실무자들이 다 반성하는 마음을 좀 가지시고 조금 더 아동 성폭력에 앞으로는 좀 더 엄벌하고 확실하게 처벌하고 그리고 이들로부터 피해자들을 완벽하게 보호해주고 시간이 지나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국가 당국에서 해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 이게 다시 소환이 돼서 일부 폭로가 나왔고 앞서 제가 잠시 속보로 만나갔던 것처럼 조카를 채용했다가 그 해당 유명 맛집이 지금 철거되는 그 상황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단 성폭행 사건, 밀양 사건 얘기 저희가 후속으로도 좀 전해드렸고요.